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시장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양시장 나란히 좋고요. 코스닥이 지금은 유가증권 시장보다 활력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분석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러면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 지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거를 연속해서 오르고 현재는 3,14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가 가능한지 여부 살펴볼 텐데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3,200선을 넘어서서 또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 동참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부장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일단 지금 그 전체적인 환경을 봤을 때 이번에는 조금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형성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돌파 가능성을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먼저 있으신 걸 보니 뭔가 좀 그만한 근거들 그리고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포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에서 좀 주목받았던 내용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반도체 시장의 이 쇼티지와 관련해서 뭔가 대응책을 내놓겠다. 곧 행정명령이 발표되면서 관련된 업체들을 지원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상당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르고 우리 증시에도 반도체주들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좀 와닿지는 않으니까 뭔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그 지난해 연초부터 계속 이슈가 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심각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행정명령까지 이제 그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원인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집에 재택근무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투자가 그 PC나 클라우드 쪽에 반도체 IT 생산이 좀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은 좀 줄어든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경기가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그 차량용 생산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작되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부족한 현상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그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죠. 그중에서 이제 미국의 GM도 그 북미 지역 3개 공장이 감산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런 감산 조치가 3월 중순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되다 보니까 일단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반도체 공급망에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라 이런 식으로 됐고 전체적인 미국 그 반도체 회사도 이런 상황에서 그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그 정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또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반도체 생산이 그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에 저희 산업의 그 수출의 이제 절반 이상이 반도체 쪽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저희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 연휴 기간 뭐 11일, 12일 이틀이었는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7%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9%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퀄컴 5G 모뎀 칩에 대한 파운드리 수주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메모리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 쇼티지에 따른 가격 반등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국 그 증시에 있어서 반도체 주식들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그럼 계속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도 그렇지만 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사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트코인도 5천 달러 이제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 제도권에서도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해서 이 부분을 일시적인 바람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산업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지 어떻게 파악하세요? 그 비트코인 강세 흐름과 그 관심도가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그 지난 주말에 48,676달러로 마감이 되면서 원화 기조로는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그 제공한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 미국의 이제 테슬라 그에서 그 15억 달러 원화로는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그 비트코인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그 강한 상승 흐름이 본격화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테슬라에서는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차 구매에 비트코인 결제도 할 계획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이 되면서 가격에 기폭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최근에서는 그 기관 투자가들도 그 가상 자산에 관련된 시장에 진출할 거다라고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대표 운용사인 블랙록도 비트코인 선물을 그 처음으로 투자 적격 대상에 그 포함을 시켰고, 그 모건 스탠리도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자산 운용사들까지 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또 비트코인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작용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도 반도체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또 채굴 관련된 그 반도체 수요도 동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강세도 반도체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확산시켜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 또 이슈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건인데요. 이 부분은 영향 어떻게 보세요? 네, 쿠팡도 지금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하다 보니까 상장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국내의 그 유통, 배송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가치도 동반적으로 재평가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간으로 12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이고요. 나스닥이 아닌 뉴욕 증권거래소에 그 보통주 상장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일정은 이제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투자자들 대상으로 그 설명회를 하고 공모가가 책정이 되면 아마 이제 3월 중에는 이제 상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공모자금은 총 한 10억 달러, 1조 정도가 공모자금으로 조달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쿠팡의 이제 기업 가치는 30조에서 50조 원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측한 기관을 보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300억 달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500억 달러, 파이낸셜 타임즈는 500억 달러 하면서 이제 30조에서 한 50조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쿠팡 내부적으로나 지금 시장은 한 40조 원 정도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쿠팡 실적을 보면 그 지금 매출액이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9년도에 7조 정도를 매출했었던 게 2020년대는 13조를 기록하면서 85%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영업이익이 좀 적자입니다. 2019년도에 7천억 정도 적자인데 2020년도는 5,800억 적자가 예상이 되면서 적자폭이 가파르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지만 기업에 대한 그 배송에 대한 가치가 좀 높아져서 거의 이제 40조, 50조까지 받게 되면 국내 이제 유통 관련된 업체들도 같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좀 움직임에서 가장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좀 네이버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부분이 국내에도 좀 긍정적으로 오늘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쿠팡 상장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방금 전에 제가 가격을 5천 달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5천만 원을 돌파를 했고 5만 달러 근방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볼게요.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제 비수도권은 먼저 좀 완화가 됐고 이제 수도권 지역까지 오늘부터 조금은 또 완화된 상황이 상황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수출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이제 호황 이런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국내 내수 쪽에서는 그 사회 거리두기 완화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내수 소비도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 단계씩 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좀 적용이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 대한 영업 시간 제한이 오후 9시였는데 10시로 좀 연장이 되고, 다만 이제 5인 이상에 대한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가 되고, 다만 이제 직계 가족 모임은 좀 예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미국 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그 확진자 수가 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국내도 이제 지금 300명 정도가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국내 소비 유통에 대한 개선이 기대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도 회복될 수 있는 좀 계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수 관련주들도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각계 상당히 여러 가지 섹터 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호재 뉴스들이 상당히 풍부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최고치를 종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의 큰 그림 어떻게 그려볼까요? 일단은 시장이 좀 상승 흐름으로 좀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축이 되는 거 일단 반도체가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 수출을 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반등이 좀 우호적이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좀 괜찮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좀 마무리되는 3월까지도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내수 쪽 소비도 그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수출 내수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3월까지는 시장이 좀 상승 흐름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